본격적으로 조선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신 김재경 대표님은 조선에 주목을 하셨는데 아마 우리 시장 전체가 주목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조금 더 일찍부터 하나오션 잘 잡아서 지금 1등 종목으로 가져가고 있기도 한데 굉장히 이제 조선은 정말 온 세상이 좀 도와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조선 협력에 대한 한미 간의 기대감도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미 해군선 장관도 이제 30일 날 방한 소식이 있습니다. 주가가 말 그대로 정말 치솟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조선주 실적까지도 잘 나와주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중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역시나 지금 안 사면 또 못 사게 될까 봐 하는 사람들의 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올라갈 수 있는 명분과 이유는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왜냐면은 예전에 한번 물론 지금 미국에 있는 장관이 이제 한국에 온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오늘 또 보인 것이고 실적 또한 굉장히 좋기 때문에 또 보인 것인데 또 하나 먹거리가 있다고 하면은 MRO라고 하는 유지 보수 이런 것들에 대한 계약 체결 소식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있을 수 있냐고 생각을 하면요. 예전에 조 바이든 그 대통령 행정부에서 지금 카를로스 델 토르라고 하는 미국의 장성분이 한국에 또 방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달 정도 후인가요? 그 후에 미국 군함 2척에 대한 MRO 계약이 체결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에서 시찰이 오고 나서 한국에 있는 조선소를 한번 이제 그 시찰하고 나서 믿을만한데? 이런 느낌으로도 계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장관이 한번 오게 되면 똑같은 형식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MRO에 대한 이렇게 또 계약 체결 소식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미국에 지금 이렇게 MRO 사업의 규모가 물론 지금 수주 소식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출액에 대한 부분도 크지만 MRO 사업에 대한 것도 미국에서 연간 20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수주를 하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또 이 부분에서 올라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유지 보수를 잘해주면 새로운 수주 소식도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만들었던 이 항공모함이나 이 배들을 지금 다른 업체 걸 갖고 와서 고칠 수 있는 실력이라면 새로 만드는 게 더 쉽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만큼 지금 구조적으로 고치는 게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에서 우리가 수주를 또 따내고 실력을 또 보여주면 새로운 지금 군함에 대한 수주 소식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지금 장관이 오게 되면 MRO에 대한 계약 소식은 분명히 새로운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장관이 오게 되면 계약 소식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난번 한미 이제 미 장관이 방한을 한 이후까지도 한번 좀 짚어주셨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부분들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까지 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황금액 김현길 전문가님, 사실 조선과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실지도 좀 덧붙여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 점상에서 다뤘던 거는 우리 김재근 대표님의 하나오션이란 말이죠. 네. 하나 그룹주들이 동반은 좀 강한 가운데 다른 종목들도 좀 함께 갈 수 있을지, 하나오션과 함께 다른 조선주들 함께 좀 더 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갈 수 있는 종목은 뭐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그러면 오늘 요거 한번 봐야 드릴게요. 지금 MRO를 계속 말씀하셨고 다음 주에 MRO 관련해서 장관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가 지금 MRO를 사실은 미국의 MRO 사업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게 아니에요. 과거에 받아봤자 2개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의 군함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번에 MRO 받은 거, 과거에 받은 거 아직까지 받은 게 총 2개인데 그중에 2개 모두 비전투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전투함은요. 전투를 할 수 있는 함정은 미국에서 우리 쪽에 MRO를 위해서 보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보안 때문이에요. 무기 체계가 다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은
그 무기가 있는 그런 전투함에 대해서 국내에는 보내지 않았거든요. 근데 국내에 보낸 지금까지 함정은 모두 비전투함이었습니다. 처음에 보냈던 전투함이 군수 지원함이라고 윌리시라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진짜 잘하긴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제가 화면을 한번 띄워놨는데 제 화면 한번 비춰주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윌리 시라라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미국 군으로부터 MRO를 좀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보낸 배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래 위 이게 같은 배입니다. 딱 봐도 다른 배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정말 다른 배 같이 보이는데 보시면 이거 같은 배입니다. 자, 아래가 MRO를 받기 전이고요. 받은 다음에 올해 3월에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모두 AS를 해가지고 세 배 같이 만들어서 위쪽에 바로 위쪽에 이렇게 만들어서 올해 3월에 그러니까 한 달 전이죠. 이렇게 해서 미국한테 인도를 해주니까 미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걸 고치려고 그러면 사실 설계도가 필요한데 설계도는 보안 때문에 미군이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대요. 보통 이렇게 하면 미국에서 한 2년에서 3년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몇 개월 만에 싹 다 끝내버렸는데 그리고 미군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 잘 고쳤고요. 게다가 설계도까지 없었는데 너무 잘 고쳤어요. 자, 이게 이렇게 성공을 하다 보니까 두 번째 배도 우리 쪽에 좀 요청을 했는데요. 두 번째 배는 지금 보시는 유콘함이라는 배입니다. 자, 이 배는요. 아까 보여드린 거는 군수 지원함이고요. 이 유콘함은 구뷰, 그러니까 배에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갖다 주는 그런 구뷰함인데 역시나 굉장히 낡아 보이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나라 MRO 지금 해당되는 배고요. 이것도 굉장히 낡아 보이죠. 이것도 이제 곧 새로운 배로 이렇게 마련이 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두 배 모두 대포가 없죠. 비전투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 MRO 사업이요. 전투함 쪽으로도 좀 커질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MRO 사업이요. 보통 연으로 따지면 한 11조에서 20조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투함까지 다 포함하면 1년에 그 매출 규모가 11조에서 20조까지 굉장히 크죠. 자, 그리고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우리나라에 이제 새로운 배, 새로운 신규 선박까지 수주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수주 규모만요. 1년에 거의 40조가 넘는다고 하죠. 우리나라 웬만한 우리나라 그 전체 산업보다도 웬만한 산업보다도 훨씬 큰 그런 산업 규모가 될 겁니다. 물론 다 가져올 수는 없지만 이 중에 10%만 가져와도요. 1년에 4조 원 이상 그리고 MRO 사업조도 1에서 2조 원 이상 충분히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초대박이 나오는 사업이다. 게다가 또 보안이 또 강한 사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뭘 고칠 때 굉장히 제약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약이 많다는 거는 마진율도 높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쪽에 유효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 규모만 보셔도 여러분들 이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MRO 사업의 좀 특징적인 종목이라 그러면 뭐 HD 현대사모나 그리고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KG 인더 이쪽 같은 경우에는 배를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MRO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크레인이 필요하거든요. 뭐 그렇게 배를 고치기 위한 부차적인 그런 이 부품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종목까지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은 제가 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생략을 하고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라는 정도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넘어가고 다음번에 제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김영애 대표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도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역시나 같은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는 우리가 하나오션을 잘 잡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봐야 될 종목, 조선 더 기대가 된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추가적으로 좀 우리가 살펴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지도 정리를 해볼까요? 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했던 MRO 사업 외에도 사실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LNG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알래스카에서 LNG 사업을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이제 조선주에는 기자재 관련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 LNG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역 적자를 메우려고 에너지를 수출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NG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6월 2일 날도 알래스카에서 서밋 고위급 회담을 한국과 일본 이렇게 좀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LNG 수출을 하려고 지금 눈을 두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LNG 선박에 대한 이슈는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드니까 LNG 선박에 대한 기자재 관련주들 한번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자 차트 보면서 종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 일승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같은 지금 LNG 기자재 중에는 가장 조금 적게 간 종목이긴 한데 전고점까지 12% 정도 남았는데 이 정도의 추세라면
제가 볼 때는 정고점은 이번에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1승 참 유심히 꼭 보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는 동성와인텍입니다. 신고가를 냈고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신고가 구간에 올라왔다는 거는 이번에도 역시 신고가 구간을 넘어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동성화이팅 보시고, 마지막으로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입니다. 이미 뭐 어저께도 신고가고 오늘도 신고가였는데 한국카본도 역시나 본행제 이런 정도의 좀 지금 운반선을 만들 때 꼭 필요한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3개 꼭 유심히 보시고, 3개 중에는 그나마 지금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는 1승을 유심히 보시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종목들까지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선 쪽 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정리해 주신 것 딱 잘 정리해 놓으시고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